자, 우리 송강호 씨와 공유 씨 모십니다. 두 분이 저희 뒤에 스크린을 보시면 대적하고 있는 딱 저 부감에 저 실루엣을 보십시오. 자, 정면 봐주시고요. 이번에 어떤 브로맨스를 보여주실지 왼쪽부터,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면 아래.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정면 위쪽 천만 배우와 곧 천만 배우입니다.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간결한데 임팩트 있는 그런 컨셉이어가지고요. 지금 액션 얘기를 많이 해서 액션. 네, 시선을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정면 뒤에 스크린으로 송강호 씨의 눈빛이 나오는데요. 그 시대의 그 혼란스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부탁드리고요. 네, 정면 위쪽도 이정출 역의 우리 송강호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요즘 열일하고 계시는 공유 씨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스케줄에 오늘 컨디션이 지금 이제 막 돌아왔는데요. 시선 오른쪽부터 정면, 그리고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믿고 보는 공유씨. 정면 위쪽. 진짜 화보 같아요.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일점입니다. 그녀가 있는 곳은 언제나 어디나 빛나는 한지민 씨입니다. 한지민 씨가 대기실에 들어올 때 제가 옷을 갈아입을까 했는데요. 많이 놀랐어요. 스타일이 비슷해서. 자, 왼쪽 정면. 이제 긴팔이라 다행이지. 오른쪽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한지민 씨에는 사실 한지민 천사설이 있을 정도로 분명히 단점이 있을 텐데요. 정면 위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엄태구 씨 모십니다. 충무로에서 정말 요즘 탐내는 분들이 많은. 시선을 자연스럽게 오른쪽을, 정지 화면 아닙니다 여러분. 오른쪽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이 긴장한 모습까지도 참 멋져 보이는 우리 엄태구 씨입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말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밀정 개봉하면 많은 분들이 감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면 위쪽.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신성록 씨 모십니다. 이번에 우리 신성록 씨의 연기 변신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또 뮤지컬 무대에서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 무게감이 느껴지죠. 정면 멋진 의상을 입고 오셨지만 저는 이분 의상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정말 패션 피플, 페피 김지훈 감독님입니다. 그야말로 영화도 항상 스타일리시한 영화를 보여주셨는데요. 이번 밀정도 모든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 우리 감독님의 의상을 보면 무심한 듯, 우리 이번 김지훈 감독님의 밀정이 무심한 듯 정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우분들 모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단체 촬영을. 자, 시선은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집니다. 정말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자, 정면을 보시고 네,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9월 8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밀정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밀정을 외치겠습니다. 네, 선배님. 아, 7일입니까? 예, 7일입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각인을 9월 7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밀정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 감독님과 송강호 씨, 공유 씨, 한준민 씨, 엄태구 씨, 신성록 씨였습니다. 로케이션을 하셨는데 어떤 점 이 밀정을 준비하시면 신성록입니다. 네, 제가 밀정에서 맡은 역할은요 조회령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저 의열단의 자금책이고요. 또이 김우진 역할을 맡으신 공희 씨와 함께 의열단의 핵심 단원인 친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태구 씨. 안녕하세요. 저는 밀정에서 일본 경찰 하시모토 역을 맡은 엄태구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 같지 않습니까? 음성이 예. 자, 반가워요. 네. 자, 송강호 씨. 네, 갑자기 재밌는 얘기를 해가지고 딱 1년 만에 인사드리는 네. 것 같아요. 예, 작년 9월에 인사드리고 이렇게 또 1년 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저는 조선인 일본 경찰 이정출이라는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유 씨. 네, 저는 밀정에서 의열단의 새로운 리더인 김우진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일점이죠.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의열단의 유일한 여성 단원 영계순 역할을 맡은 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밀정의 감독 역을 맡은 김지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김정 감독님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밀정. 네. 예, 이렇게 배우분들과 감독님 이렇게 모습만 봐도 벌써 기대가 되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감독님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밀정이 제 7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그리고 제 41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떠십니까, 감독님? 되게 이 두 영화제에서 그것도 이 유명한 네, 그렇죠. 뭐 되게 유서 깊고 또 세계 4대 네. 영화제이고 뭐 아무 작품이나 가는 뭐 영화제는 아니지만 또 뭐 거기 출품한 영화들이 다 대단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겸손하기까지 예. 그래서 운 좋게 개봉 전에 두 영화제에 출품하게 됐습니다. 어깨가 무겁고요.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 먼저 듣고 보니까 되게 번잡하게 번잡스럽게 영화를 만든 것 같은데 이번 영화는 그냥 장르로 말한다면은 스파이물이고요. 영화 감독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스파이물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파이물들이 이제 서구 영화의 냉전 시대 배경으로 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걸작들도 많이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스파이물을 한번 만들 수 있는 어떤 환경과 배경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제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어떤 시대적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아까 이제 사회자님도 이제 앞에 이제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시대적 배경은 1920년대 일제 강점기 시대고요. 그 당시에 가장 공격적이고 그리고 그 어떤 전의에 섰고 가장 강력한 항일 무장 단체였던 의열단과 그리고 그 의열단의 어떤 조직을 와해하고 분쇄하려고 침투한 일본 밀정 간의 어떤 암투, 회유, 뭐 교란 이런 영화를 네. 아주 밀도 있게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김지훈 감독님의 스파이극 정말 궁금한데요. 보고 왔는데 네 번째 작품입니다. 조용한 가족 반치광 놈놈놈에 이어서 어떠셨어요? 이번의 호흡은? 보니까 8년 만에 네. 그리고 그 전에도 8년 주기로 그 작품을 아, 진짜 그렇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지금.
왜냐면 8년 후에 다시 만나야 되니까. 그렇죠. 2024년에 예. 예, 그래서 한동안 8년 동안은 좀 편안하지 2014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농담이고요. 김지훈 감독님하고는 뭐 영화 데뷔할 때쯤에 거의 같이 이렇게 20년 정도 같이 작업을 해왔던 어떻게 보면은 영화 선배이자 또 개인적으로 형이자 영화 동지로서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뭐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늘 김지훈 감독께서는 다양한 얘기를 새로운, 통해 가지고 또 뭐 장르를 변주하는 능력 뭐 변주하고 또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놀라운 것은 이렇게 독창적인 캐릭터들의 어떤 창출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독창적인 캐릭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네 번째 호흡이면 이제 두 분이 눈빛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서로 잘 어떤 모릅니다. 모릅니까? 잘 모르고 일단 눈을 잘 안 쳐다보신다고 예. 서로. 예. 제가 선글라스를 자주 네. 끼고 있어서 그래서 눈빛을 이렇게 볼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의 배경으로 많은 얘기들이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네. 이제 소재로 다뤄지고 있는데 저희 영화가 이제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참 암울했던 그 아픈 역사의 어떤 시대인데 어떤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지 않나. 그 시대에는 가장 복합적이고 또 많은 사상과 생각들이 난무했던 아주 혼란의 어떤 시대에 대한 관점이 다른 얘기 그 일제 강점기 시대의 얘기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점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김지훈 감독님과 송강호 씨는 이번 밀정을 촬영하면서 서로 같은 곳을 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야말로 요즘 뭐 열일하는 배우죠. 대세 배우 우리 공유 씨. 예. 최근에 부산행으로 지금 뭐 진짜 눈을 뜨면 새로운 흥행 기록이 경신되고 있는데 시원한 여름 보내고 계십니까? 굉장히 덥고요. 네. 너무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라. 네, 뭐 주변에서 다 축하 많이 해주시고 즐기라고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네. 사실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오히려 더 차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옆에 네. 계시는 분이 먹어본 분이신데 제가 오늘 이 그 메인 예고편을 보고 진짜 소름이 딱 끼쳤던 게 지금 부산행 타고 계시다가 경성행 열차에 타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경성행 열차에 천만 배우가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곧 천만 배우도 같이 타셨는데 네. 소름 끼치는 두 분이 지금 그 두 분이 평행 이론이 KTX 타시다가 경성행 타셨죠? 설국열차 타시다가 경성행 타셨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어떻습니까? 함께 네, 지금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예. 거 듣고 보니까 밀정은 또 그 이상의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좋은 예감이 듭니다. 기차는 먼저 타보셨는데 송강호 씨 어떠십니까? 예. 이제 고기를 좀 먹은 지가 비교적 좀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네. 이번에 꼭 한우로. 예. 자. 그리고 사실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 우리 한지민 씨. 정말 그 한지민 씨는 최고의 근무 환경에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일하신 분들이 지금 보십시오. 공유 씨, 송강호 씨, 엄태구 씨, 신성록 씨와 함께 5개월 동안 촬영을 하셨는데 촬영 현장 어떠셨어요? 사실 이게 홍일점이라는 게 좋기도 한데 시작 전에는 아무래도 현장에 가면 되게 외롭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그냥 똑같이 남자처럼 대해주셔가지고 편하게 촬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첫 촬영을 중국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로케이션으로, 예. 예. 근데 로케이션 촬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쉬는 날이나 이렇게 같이 함께 얘기하고 시간 보낼 시간이 여유롭다 보니까 생각했던 거랑 빨리 굉장히 돈독하게 친해졌던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이제 또래 배우분들이어서 금방 더 친해지고. 편해졌었고, 송강호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혼자 여자이다 보니까 늘 용기 되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덕분에 대접받으면서 촬영 잘했던 것 같습니다. 와, 그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송강호 씨가 해주신 말씀 중에 조금 사실 말이 안 되는데 네. 밀정은 연계순 영화라고. 너의 영화다. 네, 이 영화는 다 보고 나면 연계순 영화라고 저에게만 엄태구 씨나 신성록 씨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네. 우리 엄태구 씨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영화라고. 정말 훈훈합니다. 예, 그만큼 또 배려심이 넘치는 그런 촬영 현장이었는데, 특히 엄태구 씨는 굉장히 놀라운 게 김지훈 감독님과의 첫 만남이 아니라 6년 만의 만남이라고요? 아, 네네.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악마를 보았다 해서 제가 형사 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역이었는데, 네네. 네, 이번에 김지훈 감독님의 밀정을 함께 해보자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거기에 또 송강호 씨는 이미 캐스팅이 되어 있었고. 네네. 일단 오디션을 봤는데 너무 떨려서 계단 올라갈 때 딱꼭질이 났던 기억이. 지금이 더 떨립니까? 오디션 때가 더 떨립니까? 좀 다르게 떨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이 떨림까지도 굉장히 풋풋해 보이는데, 김지훈 감독님과의 이번에 이제 6년 만에 다시 촬영을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태구 씨? 사실 그때도 저한테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감독님이셔서, 근데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한참 제가 단역을 여러 개 하고 있었는데, 보통 단역하면은 뭐 형사 일, 뭐 군인 일 이렇게 현장에서 불리우는데, 네. 그때 악마를 보았다 찍을 때 처음으로 뒤에서 감독님이 태구야 그러셔가지고 좀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평생 못 잊죠, 그런 거는. 네, 평생 못 잊고 그 현장에서 중국에서 감독님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그러고 보면 우리 그 감독님이 정말 그 밀크남이면서도 세심한, 이렇게 단역 보통 그 역할 뭐 형사 일 뭐 이렇게 부르는데 태구야라고 기억나십니까, 감독님? 네, 기억나요. 굉장히 세심하신 것 같아요, 감독님. 그러니까 뭐 좀 개념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단역이 이제 뭐 그냥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뭐 역이 다 작은 거지. 너의 연기가 더 작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했나? 맞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특히 영화를 만들 때 그런 좀 그 보조 출연자들의 어떤 그 움직임까지도 되게 좀 세심하게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다 동등하게 연기자로 좀 보여주려고 했고, 또 그렇게 작은 역을 갖고 맡은 분이 그 인물의 어떤 어떤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불러줘서 호칭했을 때 훨씬 더 영화의 안에서 완벽하게 호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좀 자기가 이 영화의 중요한 부분을, 중요한 얘기하는데 파리가 중요한 파리도 듣고 부분을 싶은가 봐요. 예. 맡고 있다는 생각을 뭐 갖게 되면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 카피는 밀크남인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가 좀 쑥스럽겠지만 감독님, 이래서 사람들이 김지훈 하나 봐요. 예. 자, 우리 신성록 씨는 사실 그동안 드라마나 뮤지컬로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셨고, 영화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그 김지훈 감독께서 그 신성록 씨의 그 뮤지컬을 직접 보시고 캐스팅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아니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지훈 감독님 이때까지 작품을 막 진짜 남자 배우들은 돌려볼 만큼 그쵸. 정말 그런 뭐 느와르라든지 정말 그런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출연도 하고 싶었는데 감독님이 어떻게 제 공연을 또 보러 와주셔가지고 그래서 보시고 오디션 보고 저도 태구 씨처럼 떨면서 오디션 보고 그 다음에 캐스팅 참여하게 소식 됐습니다.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선배님들이 다 캐스팅돼 있다는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아 그래도 눈빛이라도 한번 주고받고 같이 이렇게 대사라도 한번 나눠보고 이런 게 저희들은 뭐 대단한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습니다. 자, 이렇게 또 배우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번 영화 기대작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기 계신 일본 경찰과 의열단의 캐릭터를 좀 더 자세히 보고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영상 밀정 적과 동지 영상 보시죠. 실제로 황옥이라는 분이 네. 살아오셨던 어떤 그 삶의 궤적을 그대로 옮겨진 인물 아닌가 이정출이라는 인물이. 그리고 이 이정출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의 그 암흑기에 어떤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노력하신 독립투사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삶의 어떤 감성들이 다 녹여진 그런 인물의 대표적인 어떤 대표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란스럽고. 그렇죠. 예. 이정출로 인해서 표현되는 예, 이 그래- 혼란스러움. 네. 자, 이 공유 씨가 맡은 의열단의 새로운 리더 김우진 캐릭터도 실제 의열단의 그 핵심 멤버였던 인물을 모티브로 했는데요. 사실 그 의열단의 리더를 갖춰야 될 덕목들도 많았을 거고 공유 씨가 이 역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뒀는지가 참 궁금해요. 네, 그 말씀하신 이제 김시현 분의 네. 책자를 뭐 이렇게 깊게는 아니지만 찾아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 어떠한 상황에서도 리더로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늘 대의를 위해서 어떤 그 개인의 감정을 배제해야 되고 어떤 그런 냉철함 같은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또 실제 공유 씨와도 싱크로율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글쎄, 그렇죠. 지금 김지훈 감독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거든요. 목이 좀 목이 아프셔서 스트레칭 하셨던 거군요. 예. 자, 감독님, 이 제작 보고입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그 한지민 씨는 이번에 굉장히 용맹하고 침착한 여성 독립운동가로 변신을 하셨는데 의열단의 핵심 여성 단원이고 또 실제 인물인 현계옥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또 송강호 씨가 또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연계순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랑 다 똑같은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그냥 캐릭터를 저희가 생각해내서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보다 뭔가 정말 우리나라에 굉장히 역사적 아픔을 겪었던 시대의 한 인물들을 저희가 감히 표현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여성 단원은 이제 한 명이고 이제 남성분들과 다르게 또 그 어린 나이 여자라는 인물이 이렇게 강인한 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그래서 현장에서 뭐 시작 전에서부터도 그랬지만 감독님이랑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가 없던 부분에서도 이렇게 표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 신여성의 강인함과 묵직함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역할이 다 그렇겠지만 참 고민을 많이 해야만 했던 그렇죠. 엄태구 씨는 또 송강호 씨와는 또 다른 일본 경찰 하시모토 네. 하시모토 역을 맡으셨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외모도 그렇고 일본 토박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토박이라는 말이 그 정말 언어도 완벽하게 구사를 하셨는데요. 원래 일본어를 할 줄 아셨나요?
일본어는 할 줄 모르고 이제 역할 해야 돼서 녹음해 주신 거 녹음 계속 듣고 말하고 반복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네네 연습. 얼마 동안이나 일본어 연습 예. 한 달? 한 달 정도, 좀 촬영하면서 계속해서 한두 달 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정도.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은 그 캐릭터를 위해서 따로 연습하신 게 일본어 말고도 또 있나요? 검도 잠깐 검도. 검도와 일본어를 몇 달간 연습한 엄태구 씨입니다. 예. 신성록 씨는 일제 이 감정기 시대극은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이번에 그 당시의 시대극은 처음인데 처음 그 도전하는 장르라 자료조사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뮤지컬에서 안중근 선생님 역할 잠깐 했었네요. 예. 했었고요. 예. 근데 뭐 정말 이제 영화에서는 처음이고, 예. 네, 뭐 이렇게 어디 뭐 문헌이라든지 인터넷 검색도 많이 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저희가 뭐 다행스럽게 상해에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임시 정부를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 당시에 그 임시 정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막상 가보니까 되게 조그만한 그냥 저택이고 그런 옛날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 저희 영화도 그런 데서 영감을 많이 받았겠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모습들이 크게 다르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네, 좋았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느낌이 굉장히 묘했을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짠했어요 느낌이. 뭔가 물론 이런 영화를 저희가 이제 촬영하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되게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쵸. 예. 자, 우리 공유 씨는 송강호 씨에게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괴물 같은 존재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평소에도 공유 씨가 송강호 씨와 꼭 한번 호흡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괴물 같은 존재와 함께 연기하신 소감. 괴물 같았어요. 네.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한 번도 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또 제가 할 수 있는 상상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미리. 네, 이제 선배님에 대한 판타지가 좀 있었죠. 근데 의외였던 건 제가 이제 선배님하고 영화에서 대사가 꽤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또 시대극이다 보니까 요즘 말투랑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배님이 현장에서 늘 대사를 입에 항상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현장에서 봤던 선배님의 모습은 연습벌레. 늘 대사를 계속해서 혼자서 하고 계셨어요. 근데 사실은 선배님이랑 같이 작품을 하기 전에는 그냥 카메라 앞에서 이러한 어떤 연습, 별개의 연습이 없이 그냥 굉장히 뭔가 즉흥성을 가지고 그렇게 왠지 늘 연기를 하실 것만 같은 존재셨는데 상상은 그랬는데. 네. 그래서 현장에서 대사를 수없이도 많이 되뇌이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반성이 됐고 저 역시도 열심히 대사를 중얼거렸던 것 같습니다. 시종일관. 귀감이 되는 그런 네, 선배님인 네. 거죠. 그리고 제가 같이 연기할 때 제가 선배님한테 뭔가를 드리지 못하거나 제가 조금 부족하면 그것 또한 선배님한테 되게 연기하시는데 방해가 될 거라는 생각에 저는 또 일을 악물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두 분의 이렇게 느낌, 모니터로 두 분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느낌이 들면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두 분의 모습을 딱 보면 함께 이제 정장 광고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남성복 되게 멋지시거든요. 근데 저희 오늘 신발도 되게 비슷해요. 예, 신발, 양말 네. 그 미리 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네. 맞춰서 네, 커플룩입니다. 커플룩, 예. 커플룩 얘기 잘해주셨습니다. 송강호 씨. 송강호 씨는 사실 그동안에 뭐 강동원 씨라든지 유아인 씨, 임시완 씨, 심지어 크리스 에반스까지 그동안 정말 많은 남성 배우분들과의 뭐 호흡, 그리고 최강 케미, 브로맨스
유독 강하고 그리고 상대 배우를 굉장히 빛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셨는데 이번 공유 씨와의 호흡은 어땠나요? 너무 과찬이시고요. 예. 글쎄 뭐 공유 씨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천만도 넘기지 않나. 예, 좀 곧 그렇게 천만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여름에 이렇게 결과로 오는 것 같고 아무튼 뭐 그 화면 속에서도 저는 그 맑은 영혼 같은 영혼을 가진 친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이해관계나 어떤 인물들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 배우라는 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심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다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기에 어울리는 그런 느낌을 갖기에는 참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 씨는 첫인상이 그 너무나 맑은 뭐 어떤 심성이나 영혼 같은 것들이 전해져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나도 그 본인의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아주 100% 이렇게 순수하게 투과가 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흐뭇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최고의 찬사를 그러니까 눈으로 투영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맑은 영혼과 그 순수함이 공유 씨의 눈을 통해서 보였다는 건데요. 공유 씨 그 신생아 같은 눈 한번 보여 주시길 아무것도 때묻지 않은 그 눈 저희 보고 싶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시간 넘기느라고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지금 열일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땀이 흥건하게 예. 져요. 이렇게 지금 눈이 그렇게 막지는 않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예. 공유 아니고 소유입니다. 소처럼 일하고 계시는데요. 예. 아 정말 해맑은 우리 공유 씨. 자, 두 분의 브로맨스는 밀정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 밀정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제작 과정을 담은 제작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실적인 것들과 로케이션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이제 좀 더 제 얘기를 조금만 더 이제 길게 그럼요. 예. 해도 되겠죠. 네. 이제 제 스파이 영화를 만들면 어디가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파이 영화를 만들면 그곳은 런던이나 부다페스트나 프라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스파이 영화는 로케이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접선 장소도 있고 네. 또 일상 공간 안에서 어떤 그 은밀한 어떤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로케이션이 주는 어떤 그 정치와 어떤 무드와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세밀한 묘사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또 스파이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스파이 영화를 만들려면은 그 서구의 냉전 시대 못지않게 그 상하이라는 배경이 뭐 또 아시아 도시 중에서는 가장 이제 서구의 문물과 문명, 문화 이런 것들 빨리 들였던 그 도시고 그리고 100년이 넘는 그 큰 건물들도 도처에 많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런 고색 창연하고 그 100년의 어떤 그 세월이 묻어 있는 그런 건물들의 어떤 그 무드 분위기를 제일 재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게 재현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상하이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는 그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지만은 네. 가장 그거를 제일 재현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상하이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스파이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진중한 어떤 무드와 분위기를 이번 영화에 그 스파이 영화의 어떤 클리셰 또 컨벤션으로서 이제 집어넣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그 배우분들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이제 의열단들이 되게 멋쟁이였어요. 그 당시에 여성분들한테도 되게 인기가 많을 정도로 네. 아까 인터뷰에도 잠깐 나왔었지만은 내일은 없고 오늘만 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약간 풍류도 많이 즐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타일이 좋은 그런 의상 같은 거에도 신경을 많이 썼었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보통 이제 그 일제 시대를 배경했던 영화들이 이제 그 브라운 톤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 영화를 처음에 표방할 때도 약간 콜드 누아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색감이 주는 그 계속 봐왔던 어떤 색감이 목재 건물들이 많았을 때였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콜드 누아르라는 얘기를 처음 했던 거에 걸맞게 아주 찬색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차가운 블루, 블랙, 이런 색들을 많이 써서 기존에 또 일제를 배경으로 했던 또 이렇게 붉은색이 많이 도는 거랑 조금 차별이 되지 않을 그런 룩의 어떤 그 색감이나 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게 단순히 미술적인 고려뿐 아니라 또 아시아의 냉전 시대, 아시아의 차가운 시대에 그런 어떤 내면의 인물의 내면들을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예. 아니 감독님, 그래서 표현하려고 했어요. 감독님의 이 말씀에 이 모든 밀정의 디테일이 다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아까 말을 계속 안 시켜서 제가 시무룩하고 있었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지무룩 하시더라고요 저기에서. 그래갖고 제가 너무 멋져요. 이 밀정, 미술부터 로케이션 모든 것을 다 아주 섬세하게 표현해내신 김지훈 감독님이었습니다. 이 함께 타지 장 자체가 저 역시도 전에 인터뷰에서 송강호 선배님이랑 꼭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그냥 막연하게 꿈도 안 꿨던 일이 벌어졌었고, 김지훈 감독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현장 자체가 물론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았었지만 또 하나 좋았던 거는 이렇게 인연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친구들이 생겨서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우들과 얘기할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는데, 또래 배우들과 같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공유했던 게 공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영화에서도 조금 또래 배우들이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의지도 많이 되고 든든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은 그 다음 촬영에 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였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엄태구 씨는 반면에 이렇게 세 분은 또래 배우들끼리 많은 시간과 좋은 얘기도 워낙 많이 해주셨을 거고. 네, 예. 너무 행복했습니다. 연기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와, 송강호 씨 어떻게 해주셨길래 연기하면서 가장 행복했다는 얘기를. 끝나고 맥주 한 잔 사주면 제일 행복해요. 네. 지금 아주 해맑습니다. 그 아까 보니까 의상이 진짜 오늘만 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상이 이렇게까지 멋있었나라는 생각. 그 제가 찾아봤던 책자에도 이제 그때 그 열 단원들의 사진이 많이 나오는데요.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할 정도로 너무 다 패셔니스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정장보다도 훨씬 더 멋스럽고요. 그리고 굉장히 클래식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좀 놀랐어요, 사진을 보고. 그래서 영화에서 저희에게 이제 저희가 입었던 의상들도 하나같이 다 너무 아름답고 멋져서 저희가 촬영하면서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가져가고 싶고 싶을 정도,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네. 신성록 씨도 보니까 지금 표정이 맞다라는 표정인데, 그 의상 사진 많이 찾아보셨죠? 네네. 네. 지금도 굉장히 멋진 핏을 입고 계시는데 어떠셨어요? 이번 의상과 액션과. 예, 저희들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래 요새는 편한 옷 입고 많이 다니지만 그래도 남자라면 한번 정말 클래식한 그 멋을 한번 신사 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작품에서 또 그런 모습을 남긴다면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거니까 한 번쯤 그런 작품 하고 싶다는 생각했는데, 이번 영화에서 의상이 정말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평소에는 정말 못 입어볼 만한 어떤 클래식한 정장이어서 너무나 이뻤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는데 공유 씨, 이 스파이물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또 액션인데 아까 보니까 또 그 용의자 이후에 고난이도 액션을 선보이시는 것 같은데 힘들진 않으셨나요? 사실 처음에 이 영화 하기로 했을 때 시나리오상에 그는 그런 액션씬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의열단의 리더 역할이었고 의열단에서 약간 브레인인 줄로만 알았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액션을 하게 될 줄은 처음엔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감독님한테 뭐 어리광도 부렸던 것 같고 액션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 많았죠. 네. 근데 사실 그 전에 했던 영화들은 주로 이제 손을 써야 되고 이제 그런 합 위주였다면 이번에 또 총이 있잖아요. 총격씬이 있었는데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뭐 액션씬은 다 힘들지만 선배님이 더 고생을 많이 하셨던 아니 것 제가 같아요. 알기로는 송강호 씨가 네. 이제 기차 안에서의 액션씬에서 부상을 당하셨다고 들었어요. 송강호 씨 괜찮으십니까? 저는 액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액션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부상은 아주 경미한 부상이고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렇게 또 걱정할까봐 이렇게 경미하다고 말씀을. 네, 아. 저희가 이렇게 아까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총 돌리고 뭐 막 이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네. 근데 한지민 씨 총 한 번 쏘는 거에 저희 다 그냥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한지민 네. 씨가 권총이지만 이게 총을 쏘면 이 진동 때문에 몸이 이렇게 밀리거나 눈을 깜빡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미동이 없더라고요. 감독님 놀라셨죠? 예, 그 보통 남자들도 총 쏘면 눈을 감거든요. 근데 눈을 안 감고 눈을 똑바로 뜬 채로 총을 쏴서 나 그래서 기절한 건가 서 있. 아, 모니터 보시고. 예, 그럴 정도로 되게 하여튼 총 쏠 때 되게 멋있었어요. 난 총 이렇게 잘 쏘는 여자 배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한지민 씨 이제 다음 작품에서 새로운 장르를 또 구축해 내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사실 저는 막 총씬, 뭐 액션씬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되게 잠깐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이제 제가 안 해본 신이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총을 쏠 때 눈을 깜빡이면 안 된다는 거는 또 이제 아무 그런 준비 없이 갔는데 감독님께서 되게 놀라해 주시고 잘했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는 거여서 거기서 신나서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분들 고생한 거에 비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자 배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를 기운나게 북돋아 심지어 주셨어요. 재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잘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네. 어. 근데 굉장히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장면이 되게 멋있게 나왔어요. 네. 그 아까 잠깐 봤던 그 장면. 네. 네, 근데 우리 액션이 막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간결한데 임팩트 있는 그런 컨셉이어가지고요. 지금 액션 얘기를 많이 해서 액션이 막 버라이어티하게 많은 놈을 연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냥 짧고 강하고 간결하고 예, 예. 강렬한. 인상적이게 이런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어떤 분이 중점 던질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폭스에 이어서 이제 해외 투자 배급사의 배급 작품인데 투자 배급 작품인데요. 국내 투자 배급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환경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엄태구 배우한테는요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공개된 자료가 적었을 거고 또 그 악역이라는 전형성이 빠지기 쉬울 텐데 어떻게 입체감을 살리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엄태구 씨 마이크를 들어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입체감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예. 악역이긴 한데 그 악질 같은 면을 표현하려고 하는 걸 제일 조심했던 것 같고요. 그냥 그 인물이 한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안 놓치고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물의 역할이 뭔지, 임무가 뭔지만 생각을 하셨군요. 이 인물한테 즉 이 인물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그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네네네. 네, 좋습니다. 감독님,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 그런 작품을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하나가 국내와 이제 외국 배급사의 다른 점. 네. 두 개 다 무척 그 예민한 질문인 것 같은데 예민한 질문에 둔감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그 암살 뭐 제가 좋아하는 영화고요. 무척 그 당시의 배경으로 해서 뭐랄까 아주 그 버라이어티하고 재밌고 아주 짜임새 있게 그래서 아주 즐겁게 재밌게 본 영화인데 뭐 그런 그 암살 뭐 또 그 당시를 배경했던 이제 수많은 영화들을 지금 최근에 뭐 아가씨와 덕혜옹주까지 다 재밌게 봤는데 뭐 크게 비교를 하려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뭐 어쨌든 이 작품의 출발은 이 영화의 어떤 내면성에 기초하는 거니까 이 작품에 그래서 이 작품이 어디로 가는지 이 인물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근거해서 이 영화를 독자적으로 그냥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영화들은 다른 영화들은 그냥 제가 영화 팬으로서 좋아하는 것이고 이 영화는 이 영화의 어떤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행로를 쫓아갔던 그게 기초했던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폭스 뭐 곡성도 이제 폭스사에서 만나서 성공을 거뒀고 이제 워너가 밀정을 시작해서 이제 첫 이제 그 어떤 스타트를 하는데 저는 뭐 라스 스탠드로 그 헐리우드 방식을 한번 경험을 해서 네. 그게 좋은 약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서구의 어떤 거기는 이제 어떤 합리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어떤 효율성 같은 것들이 있고 또 한국은 또 어떤 그 이게 이제 빨리 조금 이제 개선해야 될 말이긴 하지만은 어떤 뉘앙스이긴 하지만은 어떤 정서에 기초한 부분이 있어서 훨씬 더 자기 거 뭐 이런 우리 나의 것을 한다라는 것이 있고 근데 헐리우드 쪽에서는 나의 것은 아니고 그냥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작품을 놓고 생각하는 어떤 근거나 뭐 이런 거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날 때 훨씬 더 어떤 안정감이 들고 그리고 작은 배역 하나, 작은 스텝 한 분까지도 함께 영화를 만든다는 기분이 들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장점을 이렇게 결합한 게 한국에서 외국 스튜디오에 영화를 만든 것 이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감독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둘 다 스타일이 다르지만 둘 다 장점이